오늘은 일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큰 장애나 아니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꼭 미리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질병 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좀 빈도가 높은데요. 뇌출혈,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등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업무상 요인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후송을 해서 이제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이 뇌나 이제 심장 같은 곳은 산소가 좀 일부라도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은 향후에 이제 제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119에 빨리 연락을 하시고요.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시고 119와 연락을 취하시면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응급조치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즉각 대응이 중요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혼자 일하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했는데 2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재해자는 결국에는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평소 뇌졸중 증상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있었던 재해자는 유사한 증상이 발현된 조짐을 느끼고 즉시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결과 거의 유후 장애 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먼저 느끼거나 아니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빠르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급조치가 다 끝나고 치료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질병은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 어떤 업무를 했고 업무의 양이나 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업무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했을 경우에 이 대중교통 기록을 통해서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이 주차장 입출차 기록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기록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이제 과로성, 과로가 있었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때 기준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12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업무를 했는가라고 이제 시간으로 산출을 했을 때 52시간이 넘어선다 라고 하면은 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내가 어느 정도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휴일은 며칠이었는지, 야간 근무나 연장 근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었는지를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매주 단위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업무량이 확 늘어났을 때도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회사에 경영상 문제가 있거나 또 동료의 퇴사, 출장이 좀 많다거나 이런 이유로 업무 시간이 과거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는 이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방 출장이 좀 잦았던 재해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업무가 이제 울산에서 좀 많이 잡히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울산으로 출장을 갔어야 됐는데, 이 울산에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 6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김포공항을 거쳐서 이렇게 좀 이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업무가 늘어났는데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에서 쉬는 과정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사망까지 이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무 시간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출장이 이제 급증하기 이전에 비해서 해당 주의 업무 시간이 한 35% 정도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해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시간을 산정할 때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같은 시간 했어도 부담이 더 크다고 보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을 30% 가산해서 산정을 하고요. 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그리고 시차가 큰 업무, 아니면 추운 곳에서 일한 업무,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업무 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보안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 시간, 그러니까 비행 시간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업무 시간 한번 판단을 해봤더니 한 3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2시간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긴 했지만은 이 업무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뭐 한국과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들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시차도 크고 뭐 계절적인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 요인들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로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개인적인 질병이 원래 있었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하지만 약을 복용하거나 뭐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통해서 이 질병을 평소에 좀 관리를 해왔다면 산재 인정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진행했었던 건강검진 기록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시면은 과거에 한 5년, 10년 정도 진행했었던 건강검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이나 아니면은 혈압 관련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신청을 할 때 이런 기록들을 좀 보시고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은 물론이고 업무의 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